안녕하세요. 헛방날린 사주상담 이야기 121번째 시간. 오늘은 사주에 용신이 식상이라 부동산이 좋다고 했다가 헛방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연세가 있으신 남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젊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사주 상담하게 됐는데 제 사주가 강해 쇠기운이 식상으로 힘을 빼줘야 되는 용신이라 식상은 의식주, 즉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부동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동산을 해서 많은 재물을 잃고 접게 되었습니다. 분명 제 사주가 식상인 쇠가 용신이라 식상은 의식주를 가리키니 부동산이 맞다고 해업을 했는데 왜 망하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어 제 사주가 정말 용신이 식상인 쇠기운으로 부동산에 맞는 사주인지 선생님께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주 공부를 조금 해서 용어는 어느 정도 아니 나중에 설명하실 때 용어를 섞여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분 사주를 보고 집중해 봅니다. 그리고 그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사주의 용신이 식상이 쇠기운이 아닙니다. 사주에 있는 인성인 큰 불기운입니다. 이렇게 용신과 정반대의 기운을 가셨으니 부동산에 불리하셨던 거네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공부하기로도 식상이 용신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요?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께 왜 그분 사주가 용신이 인성인지 큰 불이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렸더니 고개를 끄덕이시고 상담을 마친 사이입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다른 곳에서는 식상인 쇠기운을 용신으로 받고 저는 인성인 불기운으로 용신을 받는지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사주가 되겠습니다. 을사년 김여월 무자일 신유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을사년생이시면 1965년생이시죠. 2020년에 56이 되시는 남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젊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다른 곳 상담을 했는데 사주가 강해서 힘을 빼주는 식상인 쇠기운이 용신이 되겠고 저한테 나중에 상담을 왔는데 용신이 무엇인지 확인차 왔는데 저는 쇠가 용신이 아니라 큰 불인 사화가 용신이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용신이 나왔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인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무토, 큰흙, 광활한 대지로 태어났네요. 자, 흙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월간의 기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연지, 사완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흙을 생해주는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지의 사와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지장간에도 없고. 그러면 내편이라고는 기토와 사와, 작은 흙, 큰 불뿐이네요. 그러면 내편의 세력이 너무 약한 것 같죠? 상대편 세력도 한번 찾아볼까요?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죠. 뭔가요?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 오행이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흙이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쇠가 되겠고 재성은 물, 관성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시간의 신금, 시지의 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사화, 연지, 사화 지장간에 경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일지에 자수, 작은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관성이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간에 을목 작은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월지에 묘목 작은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도 상당하죠. 신금, 유금, 작은 세. 그 다음에 자수, 작은 물, 을목, 묘목, 작은 나무. 그래서 상대편의 세력도 상당합니다. 내 편이라고는 사화와 기토분이다 보니까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약해졌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연간에 있는 을목과 월지에 있는 묘목은 관이죠. 흙을 공격하는, 나를 극하는 오행이다는 얘기죠. 자, 나를 극하고 있나요? 을목과 묘목은? 아니죠. 사화에게 목생활을 하고 있네요. 나를 극하기 전에 생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래서 관인상색으로 나무가 불을 생하고 불이 나를 생하는 관인상색으로 이 나무들은 내 편이 돼버렸네요. 그러면 상대편 세력이 내 끼를 넘어오니 상당히 힘빨이 붙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대편이라고는 작은 새 두 개와 그 다음에 일지에 있는 자수뿐이네요. 그러니 설이 큰 흙을 설할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사주가 강해졌어요. 약한 사주와 강사주로 변했죠. 그 이유가 묘목과 을목이 내 편으로 넘어오면서 이 사주의 힘빨이 일간에게 주는 힘이 대단하기 때문에 사주가 강사주가 됐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래서 약변 강사주라고 그러죠. 이런 사주를. 그러면은 강사주면 용신을 내 힘을 빼는 오행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신금, 유금, 자수 중에서 삼아야 되는데 보통 같으면 뭐 유금이 됐든지 유금 안에 경금이 됐든지 삼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상담할 때 세기운이 식상으로 용신입니다. 그래서 식상은 의식주기 때문에 부동산업을 하면 잘 맞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용신을 사화로 봤습니다. 큰 불로. 선생님, 강한 사주에 왜 사화가 용신이 되나요? 나한테 힘을 주는 오행인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용신이란 것은 사주팔자에서 일간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용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주 형국을 제대로 파괴해야 용신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사주가 강해진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사화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손으로 가려보세요. 이 을목과 묘목은 전부 흙을 공격해버리죠. 그러면 나를 극한 오행이 나한테 힘을 오히려 줬을 때, 관인상으로 됐을 때는 사주가 강해졌는데 을목, 묘목이 흙을 공격해버리면 사주가 약사주로 돌변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재물을 지는 힘도 약해지고 의식주를 지는 식상을 지는 힘도 약해져 버리니까 약사주가 되면서 사주가 기우뚱해서 좋지가 않습니다. 사주가 강해지면서 재성도 감당되고 식상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 거는 사화 덕분이라는 얘기예요. 사화가 있기 때문에 이 관성을 흡수하고 관성을 흡수한 다음에 나한테 힘을 줬기 때문에 일간에게 힘을 줬다는 얘기예요. 사화가 없으면은 바로 약사주로 변해서 사화가 고마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사화가 용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용신을 살 때 자꾸 제가 손으로 가려보라는 얘기를 하죠. 바로 용신을 찾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용신이 없어질 때, 예를 들어서 세운에서 해수라도 와가지고 임수나 큰 물이 와가지고 사화를 타격해버렸을 때 사주가 기우뚱하면서 상당히 사주가 약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재물하고 의식주가 상당히 떨어져 버리는 그런 운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용신이 타격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손으로 가려보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사화가 없으면 이 관성들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사주가 약해지기 때문에 사주가 기우뚱해서 좋지 않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파악할 때 꼭 이런 거를, 이런 사주들이 가끔 보여요. 강사주면서 어떤 오행이 사라지게 되면은 약사주로 변해버리는 그런 사주들이 가끔 보이기 때문에 용신을 찾는데 바짝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 사주 때문에 식상인, 세가 용신이기 때문에 식상은 의식주 중에서 주가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니죠. 이게 용신이 아니라 사가 용신이기 때문에 정반대의 길을 가서 상당히 데미지를 받고 업을 접어야 했던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운기 흐름도 좋지가 않죠. 물기운으로 흘러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 용신인 불기운에게 데미지를 주는 운기라 좋지가 않은 운기도 한몫을 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사주들은 잘 나가다가 운기를 제대로 받다가 이 사 한 방을 타격을 받게 되면 사주가 기우뚱해 버리기 때문에 한 방에 모든 재물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주란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어떻습니까? 오늘 헛방 이야기. 사주 형국을 잘못 풀게 되면은 용신을 잘못 잡아서 정반대의 통병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사주풀이에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